자, 이제 끊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들어가시죠. 네, 같이 가요. 명숙 씨, 칠순잔치는 우리가 다 책임지면 되지 않겠어요? 질문이 아니었어요. 통보였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호했어요. 전화기 너머로도 그 확신에 찬 톤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저는 회사 책상 앞에서 엑셀 파일을 보다가 손이 멈췄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칠순잔치 말이야. 다음 달이잖아. 우리 명숙이 이제 70인데 성대하게 해야지. 너희가 주관하면 되잖아.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일단 침착하게 대응해야 했거든요. 회계사로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건 먼저 민준이랑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상의? 아들한테 뭘 물어봐. 너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수연이 너 회계사잖아. 돈 계산 잘하잖아. 제 직업이 이럴 때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돈 계산을 잘하니까 모든 가족 행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 그게 시어머니의 생각이었죠. 어머니, 일단 민준이가 퇴근하면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좋은데 예약하고 사람들 초대하면 되는 거야. 아, 참. 최소 150명은 불러야 할 거야. 우리 친척들 다 오면 그 정도는 되거든. 150명. 저는 무의식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인당 10만 원만 잡아도 1,500만 원. 거기에 장소 대여비, 케이크,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2천만 원은 훌쩍 넘을 거예요. 어머니, 그 정도 규모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러게, 그래서 너희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우리야 연금으로 사는데 그런 돈 어디 있어? 너희는 둘 다 벌잖아.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봤어요. 옆자리 선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수연아,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자마자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응? 무슨 일인데? 칠순잔치 얘기, 우리 보고 다 준비하래. 민준이는 맥주캔을 따다가 손을 멈췄어요. 엄마 생신이 다음 달이긴 한데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150명 규모로. 150명? 미쳤네. 그게 얼만데? 대충 계산해봤는데 2천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아. 민준이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수연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또 그러시네. 내가 전화해볼게. 아니야. 일단 나한테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처리할게. 사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부딪히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불효녀가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2천만 원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도 없었죠. 저는 딱 한 가지만 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칠순잔치 준비 시작했어요. 그래? 어디로 예약했어? 강남에 있는 그랜드가든 호텔이요.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150명 수용 가능하고 뷔페식으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요. 오, 거기 좋다며. 우리 애들 결혼식도 거기서 했잖아. 네, 근데 어머니, 한 가지 여쭤볼 데 있는데요. 뭔데? 메뉴를 어떻게 할까요? 기본 코스로 할까요? 아니면 프리미엄으로 할까요? 당연히 프리미엄이지. 7순인데 대충 할 수 있어? 그럼 프리미엄 해산물 코스로 할게요. 킹크랩이랑 랍스터도 포함된 거예요. 좋아, 좋아. 그렇게 해. 그리고 음료는요? 음료? 당연히 고급스럽게 해야지. 샴페인이랑 와인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계속 질문을 이어갔어요. 케이크는 몇 단으로 할까요? 최소 3단은 해야지. 사진도 예쁘게 나와야 하고. 네, 그럼 3단 케이크 주문할게요. 참, 식장 꽃장식은요? 아, 그것도 중요하지. 화려하게 해. 우리 명숙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인데. 그럼 프리미엄 플라워 데코레이션으로 할게요. 어머니, 그리고 하객들 선물은요? 선물도 줘야지. 품위 있게 좀 해. 너무 싸구려 같으면 안 되잖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모든 걸 꼼꼼히 적어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어머니, 그럼 이 모든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야 당연히 너희가 내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잖아.
아, 네. 그런데 어머니, 왜? 혹시 어머니도 일부 부담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워낙 큰 행사다 보니.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죠. 수연아, 너 지금 계산적으로 나오는 거야?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돈 타령을 하네?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낳은 아들이 효도하는 줄 알았지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어머니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됐어, 알았어. 네가 돈이 아깝다는 거지? 좋아. 그럼 내가 얼마든지 부담할게. 근데 수연아, 너 이러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에 민준이한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가 뭐래? 화내시더라. 내가 돈 타령한다고. 아, 진짜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볼게.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수연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 그냥 조용히 하자. 150명 말고 50명 정도로. 고마워. 근데 일단 어머니 의견대로 진행할게. 민준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그랜드 가든 호텔에 직접 가서 계약을 했어요. 이벤트 매니저 박 대리가 친절하게 안내해줬죠. 칠순잔치시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시어머니 칠순이에요. 150명이면 큰 홀로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메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프리미엄 해산물 뷔페로 주세요. 킹크랩, 랍스터 포함해서요. 네, 그럼 1인당 15만 원씩입니다. 150명이면... 박 대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총 2,250만 원이네요. 여기에 홀 대여료 300만 원, 플라워 데코레이션 200만 원, 케이크 100만 원, 하객 선물 150만 원, 총 3,1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3,100만 원.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았어요. 참고로 저희 호텔 규정상 해산물 코스는 일주일 전에 선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요. 얼마를 선입금해야 하나요? 해산물 비용의 전액이요. 2,250만 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계약서를 2장으로 나눠서 작성할 수 있을까요? 공동 주최자로요? 공동 주최자요? 네, 저랑 제 시어머니 두 분이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박 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그럼 각자 1,550만 원씩 부담하시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할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계약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호텔 계약 다 됐어요. 그래? 얼마나 나왔어? 총 3,100만 원이에요. 뭐? 3,100만 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가 프리미엄으로 하라고 하셔서요. 킹크랩, 랍스터, 샴페인, 와인, 3단 케이크, 꽃장식, 하객 선물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강남 호텔이 원래 비싸긴 해요. 근데 어머니가 성대하게 하라고 하셔서.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네, 그리고 어머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겠어요. 뭔데? 호텔 측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공동 주최자로 되어 있어요. 공동 주최자? 네, 어머니랑 저 둘 다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야 할인도 받을 수 있대요. 사실 할인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계약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적당한 이유가 필요했죠. 할인? 얼마나 해주는데? 10%요. 그래서 3,100만 원에서 300만 원 빠진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믿었죠. 오, 그래. 그럼 좋네. 그럼 계약서는 어떻게 하면 돼? 제가 어머니 댁으로 갖고 갈게요.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 그렇게 해. 다음 날 저는 계약서를 들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죠. 어머니, 계약서 가져왔어요. 어디 봐. 시어머니는 계약서를 대충 훑어보셨어요. 하지만 자세히 읽지는 않으셨죠. 저는 일부러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여기? 네. 시어머니는 펜을 들어 사인을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공동 주최자 명숙과 수현은 본 행사 비용 총 3,100만 원을 균등하게 부담하며 각자 1,550만 원씩 행사 일주일 전까지 입금하기로 한다. 단 해산물 코스 비용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행사 2주 전까지 전액 선입금하되 명숙이 2,25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한다. 물론 시어머니는 이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으셨어요. 저는 설명할 때 공동 주최자와 할인만 강조했고 비용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다 됐어요? 네, 어머니. 이제 초대장만 보내면 돼요. 초대장은 언제 보낼 거야? 다음 주에 보낼 거예요. 어머니, 초대할 분들 명단 주세요. 시어머니는 수첩을 꺼내서 명단을 건네주셨어요. 정말 150명이 넘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많은 분들을 다 초대하시려고요? 당연하지. 칠순인데 다 와야지. 저는 명단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초대장을 만들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초대장을 발송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150명이 거의 다 온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하셨어요. 수연아, 오늘 또 몇 명이 온다고 했어. 우리 사촌 언니네 식구들. 네, 어머니. 아, 그리고 수연아, 케이크에 우리 가족 사진 넣을 수 있어? 예쁜 거로? 네, 가능해요. 그리고 음악도 좀 신경 써. 너무 조용하면 심심하잖아.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요구사항을 추가하셨어요. 저는 하나하나 다 메모했죠. 그리고 호텔 측에 전달했어요. 손님, 이렇게 계속 추가하시면 비용이 더 나갈 텐데요. 박 대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 기록해두세요. 나중에 정산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행사 2주 전 호텔에서 연락이 왔어요. 손님, 해산물 선입금 기한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네, 알고 있어요. 2,250만 원 명송님 계좌로 청구서 보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호텔에서 선입금 청구서 보냈대요. 이번 주까지 입금하셔야 해요. 잠시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선입금이 왜 나한테 청구돼? 어머니,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산물 비용은 어머니가 부담하시기로 하셨어요. 뭐? 내가 언제 그랬어? 사인하실 때 말씀드렸잖아요. 공동 주최자라고. 공동 주최자가 뭔 상관이야? 나는 네가 다 낸다고 알았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처음에 제가 비용 분담 얘기했을 때 어머니가 화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에 50대 50으로 넣은 거예요. 공평하게요. 공평하게? 이게 공평한 거야? 2,200만 원을 나보고 내라고? 어머니, 해산물 코스는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킹크랩이랑 랍스터 넣으라고 하신 분도 어머니세요. 그건 네가 물어봐서. 어머니가 프리미엄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다 기록해뒀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아, 너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야? 장난이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계약이에요. 어머니가 사인하신 거예요. 계약? 시어머니한테 계약을 들이대? 너 정말... 어머니, 저는 처음부터 비용 분담을 제안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거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좋아, 알았어. 내가 낼게. 근데 수연아, 너 이러면 나중에 후회할 줄 알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전화가 끊겼어요. 민준이가 저녁에 돌아와서 물었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 있었어? 아까 나한테 전화해서 엄청 화내시던데. 응, 선입금 건으로 얘기했어. 선입금? 그게 뭔데? 해산물 비용 2,200만 원. 민준이는 눈이 커졌어요. 뭐? 그걸 엄마한테 청구했어? 응,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 수연아, 너 진심이야? 엄마가 그 돈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낼 수 있어. 어머니 예금 통장 봤거든. 넉넉하시더라. 그래도...
민준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처음부터 비용 분담 얘기했고 어머니가 거절하셨잖아. 그래서 계약서로 정리한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연아, 엄마가 엄청 화나실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 사실 저는 조금 긴장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그리고 저는 제가 옳다고 믿었어요. 이틀 후 시어머니가 입금을 하셨어요. 호텔에서 확인 문자가 왔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저한테 전화를 한 통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민준이한테 계속 전화를 하셨죠. 엄마가 자꾸 전화해서 너 흉을 봐. 민준이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라고 하시는데? 네가 계산적이고 시어머니를 우습게 본다고. 그리고 이번 일로 너를 절대 용서 못하신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으니까요. 수연아, 우리 그냥 나머지 돈은 우리가 내자. 엄마 기분 풀어드리게. 안 돼. 왜? 이러다가 엄마랑 관계 완전히 틀어지면 어떡해. 민준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다 준비했고 비용도 공평하게 나눴어. 이게 왜 잘못이야?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이번에 내가 물러서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민준이도 힘들다는 걸요. 행사 일주일 전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정아야? 엄마 칠순잔치요. 엄마한테 돈 내라고 한 거 진짜예요? 응,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 언니, 그게 말이 돼요?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2천만 원을 내요? 정아야, 어머니 통장 잔고 알아? 8천만 원 넘게 있어. 충분히 내실 수 있어.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우리 노후 자금은? 우리는 젊으니까 3천만 원 내도 괜찮고? 정아는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어요. 정아야, 나는 비용 분담을 제안했어. 근데 어머니가 거절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언니가 좀 참지 그랬어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나는 이미 충분히 참았어. 정아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이번 일로 우리 가족 다 언니 욕해요. 알아요? 알아. 근데 상관없어.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했어. 전화가 끊겼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정말 제가 잘한 걸까? 혹시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하지만 저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저는 제 입장을 지키기로 했거든요. 행사 사흘 전 호텔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손님, 나머지 비용 입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까지요? 내일까지요. 총 1,550만 원입니다. 저는 바로 입금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죠. 어머니, 나머지 비용 입금하셨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전화가 왔어요. 손님, 아직 명송님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네? 그럼 어떻게 하죠? 오늘 중으로 입금이 안 되면 행사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입금을 안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급하게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입금 안 하셨어요? 나는 돈 없어. 못 내겠어. 어머니, 계약서에 사인하셨잖아요. 그건 네가 속인 거잖아. 나는 네가 다 낸다고 알았어. 어머니, 그럼 행사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150명 초대장 다 보냈는데요. 그럼 네가 내든지. 나는 못 내.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틀 후면 행사인데 이걸 어떻게 하죠? 저는 호텔에 전화를 했어요. 저기요, 명숙님이 입금을 못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럼 손님께서 대신 입금하시겠어요? 아니요, 계약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네? 그럼 행사는 진행하세요. 대신 당일에 명숙님께 직접 청구해 주세요. 현장에서 결제 가능하게요. 박 대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손님, 그렇게 하시면 현장에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그날이 오는군요. 칠순잔치 당일. 저는 일찍 호텔에 도착했어요.
모든 준비를 확인하고 박대리와 마지막 점검을 했죠. 손님, 정말 명숙님께 현장 청구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식사 시작 전에 정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친척들, 시어머니 친구들, 동네 분들까지. 정말 150명이 넘게 왔어요. 시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구에 서 계셨어요.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드리자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맞이하셨죠. 어머,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시다니. 명숙 씨, 오늘 정말 예쁘세요. 70이 어디 70이에요? 허허, 고맙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행복해 보이셨어요. 저는 괜히 마음이 복잡했죠. 민준이가 제 옆으로 왔어요. 여보, 정말 괜찮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 목까지 낼게.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아니야, 난 괜찮아. 정오가 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명숙님의 칠순잔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 인사가 이어졌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나가셨고 민준이도 효도 인사를 올렸죠. 저도 며느리로서 인사를 했고요. 이제 식사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맛있게 드세요. 사람들이 뷔페 테이블로 몰려갔어요. 킹크랩, 랍스터, 초밥, 스테이크. 정말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정도 규모면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그러게 말이야. 요즘 호텔 뷔페가 비싸던데. 명숙이 참 복 많네. 며느리가 효녀야, 효녀.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곧 상황이 바뀔 거라는 걸요. 식사가 한창일 때 박대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손님, 이제 정산 안내 드려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박대리는 시어머니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공손하게 말씀드렸죠. 명숙님, 잠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정산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산? 무슨 정산? 행사 비용 정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박대리를 따라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박대리가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계약서에 따라 명숙님께서 부담하실 금액은 1,550만 원입니다. 결제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청구서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뭐라고? 1,550만 원? 네, 맞습니다. 선입금하신 2,250만 원과 합쳐서 총 3,800만 원 중 50%입니다. 3,800만 원? 3,1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박 대리는 명세서를 보여드렸어요. 추가 옵션이 있으셨습니다. 케이크 사진 작업, 음악 밴드, 추가 플라워 장식, 총 700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봤어요. 수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가 요청하신 거예요. 다 기록해뒀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케이크에 우리 가족 사진 넣을 수 있어? 음악도 좀 신경 써. 시어머니 본인의 목소리였죠. 나는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 어머니, 제가 매번 비용 얘기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프리미엄으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어요. 하지만 거기엔 카드밖에 없었죠. 나는 이렇게 큰 돈 준비 안 했어.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박 대리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결제가 됐죠. 1,550만 원. 시어머니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주저앉듯 의자에 앉으셨어요. 수연아. 네, 어머니. 너 정말 이러려고 이런 거야? 어머니, 저는 처음부터 비용 분담 제안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거절하셨잖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나눈 거예요. 공평하게? 이게 공평한 거야? 네. 어머니가 선택하신 메뉴, 어머니가 요청하신 옵션, 다 어머니 결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나는 네가 알아서 해줄 줄 알았어. 시어머니 칠수순인데.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다 준비했어요. 대신 비용은 공평하게 나눴을 뿐이에요. 공평하게.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우리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물었어요. 무슨 일이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시어머니는 힘없이 대답하셨어요. 정아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언니, 엄마한테 뭐 한 거예요? 안색이 왜 저래요? 아무것도 안 했어. 정산만 했어. 정산? 설마. 정아는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언니, 진짜 엄마한테 돈 받은 거예요? 응, 계약대로. 언니 정말. 정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행사는 계속됐어요. 케이크 커팅, 사진 촬영, 감사 인사.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내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났어요. 명숙 씨, 정말 좋은 잔치였어요. 음식도 맛있고. 고맙습니다. 며느리 복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잘 준비해줬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모든 하객이 떠난 후 저는 호텔 로비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시어머니가 나오셨고 우리는 마주봤죠. 어머니, 뭐,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다행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수연아, 나는 네가 알아서 해줄 줄 알았어. 시어머니인데, 내 칠순인데 네가 당연히 비용을 감당해 줄 줄 알았어. 어머니, 저도 감당했어요. 반은요. 반? 그래, 반이지. 근데 수연아, 나는 네가 다 해줄 줄 알았어.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어. 어머니, 며느리의 도리가 뭔가요? 무조건 돈을 내는 게 도리인가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존중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다 준비했어요. 킹크랩도 랍스터도 3단 케이크도 화려한 꽃장식도 다요. 근데 그 비용을 제가 혼자 부담할 수는 없었어요. 왜? 왜냐하면 저희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저희도 돈이 필요하니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나는 네가 당연히 해줄 줄 알았어. 내가 시어머니니까. 어머니, 시어머니라는 게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도 있어요. 책임? 네, 어머니가 원하시는 잔치, 어머니가 선택하신 메뉴, 그것도 어머니 책임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알았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저는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잘못을 인정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수연아, 나는 네가 당연히 날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줄 알았어. 근데 오늘 깨달았어. 너도 네 인생이 있고 네 돈이 있다는 걸.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어머니, 앞으로는 이러지 않을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책임질게. 저는 코끝이 찡해졌어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야, 네가 잘했어. 나한테 교훈을 준 거지.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연아, 화내지 마. 나는 앞으로 달라질게. 어머니, 오늘 칠순잔치 정말 좋았어. 고마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서 진심 어린 감사를 들은 것 같았거든요. 민준이가 우리한테 다가왔어요. 엄마, 수연아, 뭐 하세요? 다들 기다리는데. 가자, 우리 집에 가서 차나 한잔 하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시댁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죠.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오늘 행사 비용이 얼마나 나왔어? 3,800만 원이요, 아버지. 3,800만 원? 그걸 누가 냈어? 수연이랑 나랑 반반 냈어. 시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명숙이 네가 2천만 원 가까이 냈다고? 응, 내가 냈어. 왜? 내 칠순이니까, 내가 원한 잔치니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한참 쳐다보셨어요. 당신 많이 달라졌네. 그런가? 정아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진짜 돈 내신 거예요? 응, 카드로 끊었어. 엄마가? 그래, 내가 원한 건데 내가 내야지.
저는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오늘 일이 좋은 결과로 끝난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물었어요. 여보, 오늘 정말 잘한 거 맞아? 응, 잘한 것 같아. 엄마가 화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정하시더라. 응, 나도 놀랐어. 여보, 근데 앞으로 어떡할 거야? 엄마랑 사이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오늘 어머니가 달라지겠다고 하셨잖아. 그래도... 민준아, 나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야. 민준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어, 정말.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누웠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어요. 핸드폰을 보니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수연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앞으로 잘 지내요.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싸우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일만 했죠. 계약서를 만들고 그대로 지켰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시어머니는 오늘 배우셨을 거예요. 며느리도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건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예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으면서도 존중하는 삶을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거든요.